네. 오늘 금요일 같지 않은 금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. 당차게 올라가는데요. 거래소가 워낙에 빅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큰 그림을 완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저 최택규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봐드릴게요. 네,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먼저 4분기 실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. 삼성전자가 열었는데 코로나임을 감안하고 보는 실적과 예상치를 조금 비교하고 보는 실적이 조금 감이 다를 것 같긴 한데 일단 리뷰 먼저 조금 해주십시오. 삼성전자 4분기. 네, 일단 우리 삼성전자 2020년도 역대 세 번째 실적을 냈다고 합니다. 일단 전체적인 이 상승의 이유를 보자고 한다면 결국 코로나도 하나의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.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 비대면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뭐 전자제품이지 뭐 이렇게 반도체든 이러한 것들이 매출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. 또 하나는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면서 그 반사 이익을 또 오롯이 이 삼성전자가 받은 역할도 있고, 또 하나는 원화 약세입니다. 일단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원화가 강세였지만 또 1분기, 2분기, 3분기 때는 원화가 약세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캐파 측면에 있어서 그 매출을 늘려놓은 이 요인이 있거든요. 오히려 4분기에 있어서 조금 전분기보다는 좀 약한 실적이 나온 건 환율 문제도 있습니다. 환율이 또 강세로 돌았으면서 그러한 부분이 또 좀 약한 그 실적을 내는데 좀 일조를 했다, 이렇게 또 시장이 보고 있거든요. 한해 영향으로 예상치 대비 조금 못 미쳤다. 이렇게 그렇죠, 보시는 그렇죠, 거죠? 그렇죠. 예, 그래가지고 네. 지금 4분기만 봤을 땐 전분기보다는 좀 약하고 또 전년 대비해서는 또 나은 그러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. 일단 이러한 실적 흐름 제가 봤을 때는 뭐 또 내년까지 우리가 예상했을 때 막 빅사이클 이야기를 합니다. 근데 제가 보는 내년도 시장은 또 솔직히 뚜껑 열어봐야 알 것 같고요. 지금 시장이 워낙 비이성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, 그러한 상승은 결국 제가 봤을 땐 모든 호재를 미리 다 선반영했기 때문에 내년에 진짜 실적이 나왔을 때 기대에 못 미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의 모든 호재가 오히려 악재로 둔갑해 버릴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어느 누가 이 시장에 대해서 반기 들고 내려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.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뭐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잘 보면 내세울 게 증권시장밖에 없고, 결국 본인들이 한 것처럼 이 삼천 시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좋게 이야기하지만, 자, 이 삼천이란 시장에 왔을 때 이 지수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오롯이 수익을 받고 있느냐라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아요. 그렇죠. 예. 결국 큰 손들이 시장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. 지금 거래소 2.2% 상승하는데 지금 상승 종목이 360개고 하락이 480개라는 건 결국 가는 종목이 가요. 워낙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 보면은 한번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면은 그래도 이 종목은 나아요. 그냥 완만하게 그냥 45도 각도로 올라가니까. 45도가 완만한 지금 시장은 네. 이래요. 그래 결국 이 종목이 이렇게 가면은 시장은 안 죽어요. 그럼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? 일단 지금 시장 뭐 대형주 중심으로 가니까 거기서 종목들 갖고 가야 돼요. 근데 갖고 가되 비중을 여기서 늘리는 게 아니라 비중을 좀 줄이면서 자꾸 목표가를 높여가야 된다. 이것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시장 분명히 가지만 과열 그다음에 이격이 벌어지면 반드시 되돌림이 나와요. 근데 그 되돌림이 언제 나올지는 몰라. 제가 저때도 한번 그 얘기를 했는데 1929년 대공황 다시 3월 달에 그 당시에도 미국 대통령 취임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죠? 온 국민이 모두 아침, 점심, 저녁 치킨 먹게 해주고 가구당 자가용 한 대씩 있게 하겠다라고 해놓고 오히려 10월 달 되니까 10월 24일 날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막 폭락장이 연출됩니다. 그게 왜 갑자기 변했을까? 왜 그렇게 엄청나게 그 펌프질을 했는데 1년도 아닌 6개월 만에 시장이 그렇게 확 바뀌어 버렸을까? 그것은 결국 시장이라는 건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. 지금 시장 엄청나게 상승하는데 여기다 대놓고 안 돼. 그렇게 하면 바보예요. 그냥 같이 내 몸을 맡기고 가는 건데, 다만 현금을 일정 부분 가져가자. 그래야지 만에 하나 잘못됐을 때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그 마중물이 될 수 있다. 이러한 것만 우리가 키핑하고 그냥 시장에 대응하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는 진짜 실력이 나올 거다 1월 초에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.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
물었을 때 이렇게 자신감 있는 멘트가 나왔는데요. 삼성전자, 구만전자, 신만전자는 이제 속도의 문제 이제 따놓은 당상인 것 같습니다. 속도 조절 감안해가지고요. 비중을 줄이면서 목표가는 더 올려보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의견 들어봤어요. 다음은 오늘도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. 코스닥이 먼저 절대적인 수치상으로 못 간다 이건 아닌데 거래소가 이렇게 가버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요. 전문가님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소형주는 지금 이럴 효과 없는 거죠. 크게 없는 거죠. 지금만 없는 건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. 자, 우리 코로나 이후에 잘 보면 오히려 거래소하고 코스닥이 더 탄력적으로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. 지금은 거래소가 조금 더 차별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땐 거래소가 죽지 않으면 코스닥도 같이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. 만약에 거래소가 안 가는데 코스닥만 가면 결국 거래소가 어떻게 또 쫓아왔거든요. 따라서 우리가 이제 거래소고 코스닥이고 이 두 시장을 보면서 하나가 뭉개지더라도 하나가 견주하면 반드시 쫓아오게 돼 있습니다.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시장을 깨졌다고 보면 안 돼요. 그냥 수급이 바란스를 안 맞추고 있구나.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따라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겁낼 필요 없습니다. 오히려 갈 종목들 추세 만들어 놓으면 가게 되어 있어요. 제가 어제 그 추천주 하나 드렸죠. 탑엔지니어링. 그저께. 예. 어제 9.9% 급등 나왔어요. 이렇듯 올라갈 종목은 시장과 관계없이 또 급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은 손절로 대응할 시장이 아니라는 거지. 결국 올라가는 종목, 차트가 만들어진 종목이 움직이지 않고 조정 나오면 오히려 조정은 매수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시장이 깨지기 전까지는 무조건 우상향하면서 모든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 있어요. 특히 종목이 아주 개차반 아주 안 좋은 종목, 재무 상태가 안 좋거나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종목은 그건 나와봐야 기술적 반등인데 그 기술적 반등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종목은 배제하고 일단 기업 실적 다 좋고 그다음에 차트도 살아있는 종목이 안 가. 그러한 것들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.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그들 종목 반드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.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네요. 그러니까 종목이 중요한 거지 거래소에 있는 종목이냐 코스닥에 있는 종목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. 당연하죠. 뭐 거래소 지금 뭐 2% 올라가면 뭐 합니까? 하락 종목이 더 많은데 결국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쫓아갈 거라고 합니다. 주도급으로 거래소를 조금 누르고 코스닥에 갈지는 좀 미지수긴 한데 일단 키맞추기 나타날 거라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종목들 중소형주라도 잘 관리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. 공략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. 다음은 오늘 장의 이 얘기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. 저희가 현대차 그룹주들. 근데 후속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약간 판도가 조금 달라지는 게 생산만 담당하게 되면 좋을 게 하나도 없다. 수익성이 너무 낮아서 큰 힘이 없다. 이런 분석도 있고 현대차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? 초기 단계 협업은 맞는데 결정된 거는 없다. 그래서 약간 지금 아리송한 주가 반응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렇습니다. 자, 잘 생각해 보면 각 국가마다 자기 기업을 보호하려고 합니다. 그러면 애플이 대한민국 아니죠? 미국의 자동차 기업 얼마나 많아요. 그러면 그들과 협업을 하지 왜 굳이 현대하고 할까라고 했을 때 결국 현대 입장에서는 GM이라든가 뭐 다른 포드라든가 그들 기업보다 뭔가 제안했을 때 이익 없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. 그럴 것 같아요. 예. 결국 그러한 부분이 이 어찌 보면 제살 깎아먹기 식으로 옛날에 우리 조선주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 기업들끼리 그냥 싸게 해가지고 남지도 않는 장사했듯이 이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. 자, 그러면 지금 시장은 그냥 조금만 뉴스만 나오면 그냥 수급들이 그냥 벌떼처럼 몰려가지고 그냥 올리기 바쁩니다. 지금 시장이 그래요. 어떤 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또 워낙 많은 돈이다 보니까 옛날엔 작은 종목 쪽에서 급등이 나왔다면 지금은 아주 뭐 삼성, SDA, 뭐 LG 전자 뭐 이러한 종목 쪽에서 막 급등 상한가가 나올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어찌 보면 진짜 돈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볼 수 있는 장입니다. 그러면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뭐 차트 흐름 보면 그래도 계속 다시 올라가려고 하죠. 근데 이면으로 봤을 때 결국 애플이라는 기업이 왜 현대차한테 그런 걸 프로포즈 했을까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이 이윤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 그닥
긍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공급 같습니다. 업체들도 많은데 굳이 하려고 한 이유는 그거라는 말씀이죠. 네,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그렇습니다. 저렴한 가격에 그렇죠, 생산할 수 그렇죠, 있다. 그렇죠. 예, 네. 예. 그리고 애플 입장에서도 지들이 이 전기차를 했을 때 그게 시장에서 먹힐 수 있을까라는 걸 봤을 때 기왕이면 초기 비용을 가급적 줄일 수 있는 파트너를 찾으려고 하겠죠. 글로벌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네, 그렇죠. 가격은 조금 더 수익성이 더 날 것 그렇죠. 같고 이런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셨는데 현대차뿐만 아니라 오늘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뭐 자율주행까지 해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조금 관리해야 될 게 있으면 조금 간단하게만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거 팔자리입니까? 아니면 계속 끌고 가도 되는 대응인지 이거는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. 아무리 현대 네. 위아도 그렇고 지금 이 크게 치고 가는 종목들은 추세상 깨지 않으면 그냥 계속 홀딩이에요. 다만 신규로 매수하기는 어렵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현대차, 현대위아 이게 어디까지 갈지 진짜 아무도 모르겠어요. 그러면은 그냥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내가 열이라는 걸 갖고 있으면 두세 개는 파는 거죠. 그러면서 또 고점 또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또 비중 줄이는 거지. 내가 여기서 올라왔으니까 더 거기다 비중 실은 그러한 전략은 절대 안 된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큰 그림 한마디 어떻게 남겨주시겠어요? 네, 시장 보지 말고 종목만 보자.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리적으로 표현이 안 돼요. 뭐 물론 종목도 있지만 그러면 이 종목을 볼 때 막 올라간 종목 말고 제가 항상 얘기했던 그 자리 만든 종목, 그러한 종목 쪽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게 안 가면 잘 갖고 있어봐요. 그럼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종목에 포커스 맞춰서 네, 시장과 잘 호흡 맞춰볼게요. 네,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